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조금 손봤어요? 이사 왔네요. 아니, 예. JTB가 잘 나가네요,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 수 점점 늘어나면서 정말 예. 살림이 늘고 있어요. 아, 환경도 그렇군요. 너무 좋아지고, 쾌적해지고, 환기도 잘 될 것 같고, 미세먼지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국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 뜻은 전에는 좀 안 좋았다 그 말씀이군요. 열악했죠. 방음도 안 되고, 그래갖고 우리가 막 얘기하면은 옆방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좀 궁금하기도 네. 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샤우팅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여기 방음 네. 잘 돼요? 방음 잘 됩니다. 아, 예, 너무 좋네요. 편하게 얘기할게요. 예, 그러시죠. 예. 자, 지금 요즘 정치권이 제가 보기엔 넷플릭스보다 재밌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검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맨날 중앙지검 뭐 그러면은 안에 있으니까 드러나지도 않고 이름도 모르고 사실은 이게 조회도 안 돼요. 예. 근데 요즘에 하여튼 국회에 출석하는 많은 증인들이 검사들이어서 아, 이런 사람들이 검사하는구나. 아,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고 이런 대응 논리와 뇌구조를 갖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박상용 검사, 어미준 검사, 강백신 검사를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박상용 검사는 지금 예. 법무부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사위가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하니까 종합특검이 출국 금지 거기다가 피의자 입건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사면 초과인데 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합니다. 여전히 네. 타 방송 유튜브에 나오고 그러던데 어떻게 그러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정치인은 부고 빼면은 다 좋은 뉴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박상영 검사도 어떻게든 마인드 트레이닝을 아주 강하게 한 것 같아요. 어떤 기사라도 나한테 나면은 좋은 일이다, 호재다, 그리고 나한테 별의 순간이 왔으니까 열심히 파이팅해서 내가 다시 한번 뭐 국회 입성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은 아니고 처음이겠죠. 그런 면에서 본인이 언론 보도, 뭐 페이스북 여러 가지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뿌려놓은 말들이 나중에 다 이게 결국에는 수사, 조사, 재판 갈 때 발목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조특위에 나가가지고 선서를 거부했잖아요. 예. 그런데 나가서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하고 90도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에게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 소위 말로 전화번호 딴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게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나마 윤석열 라인으로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본인이 열일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치적으로 나의 입지나 베이스는 국민의힘이라는 전제를 이미 알고 있고 보통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검사가 정치적으로 진출하기 매우 좋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서 내가 탄압받고 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저항하면은 다음이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회에 많은 국민의힘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에 가면은 본인 출연한 거 댓글 보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페북을 보니까 네. 그 자기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바로 태그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해명 아닌 그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노이즈가 심해요. 저는 이런 스타일이 한동훈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이 뭐 부산 출마할 거다 막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또 대부분의 주류에서는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또 한동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상용이 한동훈을 보든 윤석열을 보든 우리도 잘하면 정치권으로 갈 수도 있고 당대표도 될 수 있고 뭐 심지어 대통령도 될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의 꿈을 키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라인 잘못 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의 정말 당 해체 위기에 있는 국민의힘에 본인이 이렇게 얻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박상용이 왔어? 국민의힘이 멋진데 정말 그렇지 문제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지지해야지 박상용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할 사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모습이 상당히 비호감이다. 그리고 어떻게 국민의 일말에 그런 본인의 책임이 있으면 그동안에 왜 정치 그리고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검찰을 비판했던 한 당사자로서 이 말에 염치 있으면은 조금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 나가서도 조금 더 점잖고 예의 있게 필요한 선서나 아니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수사만 해봤지 수사를 당해본 적은 없어요. 예. 질문을 해봤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뻔뻔하게 끝까지 자기 할 만하면서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게 검사가 정말 피도 안 마른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박 검사는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외부 음식 반입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예. 그 4월 3일 국조특위에 출석한 교도관이 자기가 스스로
연어 회덮밥을 전달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결국 위증인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고발을 당한 거긴 한데 실제로 연어 회덮밥 뭐 본인이 또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외부에서 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설렁탕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데 연어 회덮밥이 설렁탕보다 더 싸다 뭐 이런 네, 그거 봤습니다. 예 이런 네. 해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연어 회덮밥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서는 있는 그대로를 진술했으면은 말의 신빙성이나 신뢰성이 유지가 되죠. 예. 처음에는 전면 거부하고 연어 술 파티 없었고 연어 들어온 적 없고 술 들어온 적 없고 계속 부인만 하다가 이제는 교도관들은 말 그대로 이해관계가 없고 권력의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하는 것인데 그럴 때 본인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런 사소한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서는 본인이 제대로 인정도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을 하는데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과연 신뢰가 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박 검사는 지금 그 윗선 개입과 관련해서도 이제 추가로 이렇게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그 4월 7일 국조특위에서 박상용 검사와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리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 그러니까 2023년 5월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거는 좀 제가 다 부탁드립니다. 세팅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여기 앞에만 오시면 저희가 수사 내려가가지고 그 뭐 절차라든지 이런 거 다 해서 그냥 바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입장 변화를 하면 여러 가지들은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안 하시는 저기 거예요. 부장님 그냥 뭐 저를 믿어 주시고요. 장영태, 문승옥 뭐 저랑 네.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하시죠. 저랑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네, 전화를 하긴 좀 그럴 것 같네요. 그죠? 예예예. 네. 논의를 하시면 논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되는 부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하겠다는 건데. 예, 저도 지금 제가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본인이 결정할 거고 당연하죠. 예.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예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예. 아, 이래도 그러니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예?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 근데 그거야 저기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되니까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뭐 주장을 이게 수사팀이라는 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저 말고- 저도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저 거예요. 말고 다른 팀도 네.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설득해야 되는 검사님 의무가 위에 있는 또 뭐 거죠. 부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검사장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하겠다는 거죠. 설득해내겠다는 거죠. 설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설득이 안 되더라도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드려서 그게 뭐 내가 뒤통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절대 않도록 제가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저를 좀 믿어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국조특위에서 계속 나온 이야기가 당신 뒤에 지금 윗선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검사라는 게 정말 상명하복의 그런 수직 상황관계가 아주 엄격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치 검찰들은요 본인들의 라인을 확실하게 편먹고서는 윤석열이 그런 거 되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람 키우고 자기 사람 술 먹이면서 딱 오더 나면은 예썰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정치 검사들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잘 나갈 수밖에 없었고 아 윤석열을 따르면 나도 승진할 수 있겠구나. 다음에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상명하복이 당연히 작동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가 혼자 스스로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말했던 여러 가지 가능성은 윗선의 지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거에 짜맞추는 이화영의 진술이 필요했다. 그런 면에서의 여러 가지 녹취록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재명, 이화영 둘을 묶어서 김성태 말이 맞다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놔야 모든 것들의 지금 쌍방울의 그런 방북 대납 비용에 있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알고서는 지시한 것이다. 모든 화살은 다 이재명한테 간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는 그런 수사와 압박과 회유와 그런 협박을 한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국조특위를 통해서 검증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킥스에 관한 내용인데 박상용 검사와 그 서민석 변호사가 전화 변론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런 전화 변론은 최근에 그 킥스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돼 있대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또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아직 녹취록이 전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수많은 녹취록이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전문을 들어보고 싶기는 해요. 계속 박성영 검사가 출연해서도 나오는 게 자기 수십 차례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먼저 건 경우도 있고 거기서 먼저 전화가 온 경우도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량 거래를 위해서 또는 이화영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민석 변호사랑 검사가 티키타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0년형부터 시작하는 것도 무마해 줄 수 있고 또 그리고 정말 공익제보자로서의 그런 배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재명의 윗선 지시가 보고가 있었다는 것만 인정을 해주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는 방식으로의 계속의 소통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도 23년 6월에는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까지 나왔었던 거잖아요. 다시 예. 걷어들였긴 했지만 그래서 흔들릴 정도의 검사가 변호사를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그렇게 설득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이런 기록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다행히 서민석 변호사의 그런 녹취록이 이제라도 발견됐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드러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를 당연히 그 누구도 그냥 은폐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면에서 킥스에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얼마나 정치 검사들이 월권을 하면서 바이올레이션을 하면서 법 위반으로서 본인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수사 조사를 하려고 했었느냐 거기서 상당한 많은 피해자가 있었던 것이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킥스에 기록하지 않은 건 법 위반은 아닌 것 같고 뭐 규정 위반, 뭐 지침 위반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김용민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무리를 빚거나 그리고 징계로 나가는 검사는 그러니까 이제 검찰 퇴직 후에 일정 기간 출마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검사들이 왜 그러면 상명하복을 할까 했을 때 결국에는 뭔가를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반대급부가 있는 것인데 승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치권으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윤석열 같은 검찰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요직에 오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권력을 쥐었을 때는 많은 정말 지난 윤석열 공화국이 검찰 공화국이었던 것처럼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는 본인들이 열심히 이 검찰의 그동안에 본인의 커리어를 만들어갖고 밖으로 나갔을 때 정관예우나 아니면은 정치권으로의 입문이나 이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길들여지는 그런 검찰 내부에서 상명하복이 더 만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대를 아예 차단해 버린다 그러면 적어도 수사나 조사를 할 때 검찰이 본인들의 신분에 맞는 정말 피의자에 대한 올바른 수사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다음은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준 검사는 그러니까 대장동 2기 수사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 1기 수사팀에서는 이재명의 혐의점이 없다라고 했는데 2기 들어서 그러니까 어미준, 강백신 부장검사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재명의 혐의가 드러났다 뭐 그런 내용인데 양분남 의원이 어미준 검사를 이렇게 국조특위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후배 검사를 아주 질책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수익 일부인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소사실 그러니까 공소장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저 검찰이 그렇게 쓰는 예, 거죠.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양분남 의원이 물어봅니다. 어미준 검사에게 그러면 정진상 조사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진상의 자백이 없는데 그게 왜 공소장에 들어가느냐라고 질타를 하니까 뭐 본인들은 증거 관계에 따라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예. 증거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 대장동의 수익을 나눠 갖기 위해서 마치 이재명 전 지사와 뭐 김용 그리고 정진상 이렇게 서로 단합을 했다라는 것들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되고 그러면서 기소가 되고 그러면서 재판으로 가는 것인데 결국엔 이게 다 시나리오고 검찰의 뇌피셜이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소설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증거나 모든 법리를 가지고서는 사실 기소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소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수사를 해서 검사가 그 피의자나 아니면 대상자들을 조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갖고 그거에 맞는 공소장을 써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원흉이야
라는 것들을 전제에 놓고 그 사이에 중간 출연자들이 김용과 정진상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에서의 이기 지금 이 수사팀이 발족이 된 건데 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 이유는 1기의 대장동 수사팀이었던 정용환 검사도 국회에 출석해서 우리가 1기에서 수사할 때는 그런 연결고리가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의 오도로 인해서 검찰에서 이재명을 탄압해라. 그리고 범죄자로 만들어라. 그런 오도가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줄줄이 정말 수사부가 이게 반부패 3부 검사가 있고 1부 검사가 있는데 1부 부장검사가 강백신 어미준이었어요. 어미준 그리고 3부 부장검사가 강백신. 지금 강백신이었잖아. 이 1팀과 3팀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이게 대장동 이슈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재판이나 지금 수사에 대한 상황들이 상당히 공조가 되고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전략들이 있었을 텐데 나와갖고 하는 검사들의 얘기는 저희 사건 아니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1부는 3부에 있는 이야기 모르고 3부는 1부에 있는 이야기 모르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던데 정말 그때는 신랄하게 정말 범죄자라고 만들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악랄하고 파렴치하게 조작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들의 모습과는 지금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모습은 너무 비교가 되고 대조가 돼갖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검사들이 그동안에 이런 모습으로 본인들의 자리를 지켜왔구나 하는 거에 대한 정말 원망 그리고 정말 회한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닌가에 대한 필요성까지 보여주는 그런 지금의 국조특위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분왕 의원의 말에 따르면 정진상의 자백이 없는데 어떻게 공소장을 쓰느냐 그거잖아요. 이걸 의료계로 표현하면 아픈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문제가 뭔지를 추적해가는 조사와 수사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적절한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검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CT, MRI, 엑스레이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만을 가지고서는 어떤 질병으로서의 진단 리스트업을 우선순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는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생략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이 사람은 폐암이야 라고 그냥 진단해 버리고서는 폐암에 맞게 치료를 해버리는 완전 사이비 의료 그리고 잘못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자기 맘대로 쥐락펴락하는 잘못된 의료로서의 행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이런 체계화된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냥 정말 예단하고 본인들이 막무가내로 치료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잘못된 그런 관행이라고 보이는데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성역이 있고 권력이 보존되고 아무도 그런 과정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남용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 피해자가 이 사건의 관계자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준 검사는 증거관계에 따라 공소장을 작성했다. 그 양분왕 의원은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조사 안 하고 그냥 시나리오 썼습니다. 라고 순수하게 착하게 증언할 검사였다면 실제로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하여튼 간에 쫄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대단해요. 철면피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멘탈이 나갈 텐데. 웬만한 DNA로 검사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면 검사를 하면서 이런 트레이닝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같이 나와서 증언하는 검사들이 본인이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는 법리대로 원칙대로 수사의 그런 준칙을 존중해 가면서 했다. 문제 없다. 라고 계속 우기더라고요. 예. 그게 검사의 세계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국조특위에서 우리 시청자들은 검찰의 정말 추악한 민낯을 제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씁쓸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누구나 우리 국민들이면 이런 뭐 형사 사건에 휩싸일 수도 있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불려갈 수 있는데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회유와 협박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불러오면 우선은 여자 관계는 요만큼 자료가 있는데 국정원에서 온 자료 요거는 잠시 차치하고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한 그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에 없는 일도 있었던 것처럼 술술 불게 하는 그런 유도신문 그런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기법이 있다고 하니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강백신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전용기 의원이 강백신 검사를 그 상대로 추궁한 내용인데, 전용기 의원 말에 따르면 강백신 검사는 기소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강백신 검사의 전략은 기소 후에 무죄를 받아주는 전략. 그러니까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강백신 검사 수사에 협조해주면 이렇게 무죄로 해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던데. 예. 그러니까 유동규 사건에서 보면은 그 재판부가 공소장을 변경 검토하라고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거부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무죄를 받는 건데, 강백신 검사는 이에 대해서 실체 진실에 맞으면 공소장 변경을 안 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재판부가 웬만해서는 뭐 공소장 변경에 대한 요청까지 할 정도면은 이거는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죄로서 판단할 수 있는 계좌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은 결국에는 그 나온 대상자들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고 형을 구형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가 주문하면 대부분 공소장 변경하죠. 이번에 김건희 씨 어떻게 됐어요? 공소장 변경해서 도이치모터스의 그런 방조 혐의로 그렇죠. 네. 다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이제 재판이 지금 항소심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 그 부분에 있어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사의 권한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누구는 공소장을 변경하고 아니면 없는 얘기도 써가지고 기소를 하는 마당에 왜 누구는 변경을 하면 유죄 때릴 수 있는데 변경을 안 해서 무죄로 무마될 수 있는가? 그 대상이 유동규였다는 거잖아요. 유동규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그동안에 대장동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이 잘못이다, 이재명이 범죄자다, 이재명이 문제다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하면서 이 사람은 이미 검사에 그 정말 정치 검사들한테 매수돼가지고 협조하기로 결정을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돌변했고 대신에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사들이 플리바게닝을 하던 어떻게 하든 간에 회유가 통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안 하면서 유죄될 것을 무죄로 무마할 수 있는 상당한 재판에서의 역할에 이 검찰들이 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백신 검사가 나이가 많고 레벨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일개 박상용 이런 젊은 검사랑 달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사와 검사하면서 압박과 회유를 하고 뭐 술파티를 하든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족 사진을 드림힐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수사에 직접 뛰어들어고 한다 그러면 강백신 검사는 그 윗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의 그런 최전선에서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고고하게 재판에 왔을 때 본인이 어떻게든 이 사람을 킬할 건지 아니면 봐줄 건지 이런 것들을 흔든다고 하는 거 보면은 와 검사가 정말 재판부가 있어서 판사가 더 어떻게 보면 재판정에서는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검사도 이 판사를 어떻게든 뭔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구나. 그게 바로 네. 공소장이고 변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권한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 새롭게 저희 국민들이 잘 몰랐었는데 알게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예. 또 유동규 사실혼녀 압수조서에서는 입건이 되지 않은 이재명을 피의자 이재명이라 적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강백신 검사가 현장에 나가 있던 검사나 수사관이 잘못 오기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 오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을까요? 정말 많은 피해를 봤죠. 피의자라고 정신이 불리는 순간 정말 국민들은 범죄자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불리지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지가 우수수수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의 키워드인데 이거를 오기를 했다고요? 그게 말이 통할까요? 그것도 세간의 세상이 모두 관심 갖고 있고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들이 계속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이걸 검찰의 실수로 오겠다고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다분하게 의도가 있게 본인들이 시나리오 쓰고 그래서 피의자 만들고 그다음에 범죄자 만들고 그러면서 기소하고 재판하면서 한동훈은 또 와가지고 구속하라고 법무부 장관 때 엄청나게 이재명이 범죄자라고 어필을 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야당된 이유로 탄압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 탄압하는 데 있어서의 도구로서 강백신 그리고 박상용 이런 어미준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부역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부인한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정말 본인들이 이제 정권도 바뀌고 검찰 개혁도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랬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국민들한테 일말에 그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끝까지 버텨왔고 얻는 게 무엇인가요? 끝까지 윤석열과 이런 정치 검찰의 편을 들어서 본인들이 결국에는 사수할 수 있는 게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 면에서의 정말 이 진술이나 아니면 증언들에 대해서는 정말 붕괴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다음은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배 가르고 예. 장기 꺼내고 그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권 부장검사였는데 네. 이제 남욱 변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배를 가르겠다라고 말을 들었다 했고 그 다음에 정 부장검사가 그 남욱 변호사에게 아이들 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정 부장검사의 그 답변이 더 놀랍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했다고 그러죠. 어떻게 했나요? 예, 뭐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했던 그러니까요. 사실이 있습니다. 환부를 도려내는 것은 수술로 말하면은 암덩어리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뭔가 선의를 가지고 한 표현처럼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잖아요. 검사 배를 앞에서.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내버려? 이거는 의사들도 못하는 일이죠. 사실은 아, 필요한 그렇죠. 부분만 수술하고 가장 그 장기를 보존하면서 최소 침습 수술 하고 요즘에는 배를 가르지도 않아요. 복강경으로 하고 로봇으로 하고 구멍도 그러네요. 최소화 뚫고 그러고 있는 판에 지금 검사가 네 배 갈라버린다. 장기 다 꺼내버린다.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야, 너 잘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순수하게 이 피의자를 심리 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격려를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게 그걸 인도적인 차원이 되잖아요. 예. 인도적인 차원.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사를 할 때 당신의 가족을 걱정을 하면서 야. 예,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수사 기법의 하나인데 끝까지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그 정일권 검사에게 물어보잖아요. 당신 아들 있어? 라고 말하니까 정 검사가 그건 개인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가족들은 소중하고 남의 가족들은 배를 갈라버리는 가장의 그런 리스크를 협박으로 막 하고 와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뭐 최근에도 보도된 게 현장 조사도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 중앙지검에 구치감 갔는데 여기는 재판이나 수사받을 때 잠시 머무르는 장소인데 거기에 남욱 2박 3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와 진짜 나는 여기서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까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이런 5만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중앙지검의 그런 구치감에 갇혀갖고 그러다 보니까 진술에 대한 회유를 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아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를 빠져나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 검찰에 결국에는 협조하는 것이구나. 그래야 나의 형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나의 면피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 가족도 안정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 조성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정치 사건들은 검사들이 정말 도를 넘어서 너무 그동안에 너무 자기적으로 해왔던 그런 조작 기소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게 없었다고 변명을 해서 정말 말끔하게 해소된다면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계속해서 정황들을 드러나고 사실 변명도 변명 같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러날 새로운 사실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오죽했으면 예. 정일권 검사에 그런 말 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나빠. 그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예, 오죽했으면. 그래서 여러 검사들 중에서 당신이 제일 문제라고 했고 이 사람이 반부태 일부에 있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어쩜 그렇게 인신 공격과 압박과 멘탈을 흔들리게 만들면서 심리전을 할 수 있는지 수사기법에서 검사들이 그런 것들이 매뉴얼로 내려오나 봐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은 게 아니 어떻게 변호사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 남욱 변호사가 아닌 일반 시청자, 그러니까 그쵸. 저 같은 사람이 갔으면 와 거의 그냥 잠을 못 자고 그냥 말 그대로 막 그렇죠. 충격에 빠져가지고 멘탈이 멘붕 왔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애들 네. 봐야 할 건 아니에요. 여기 있을 거예요, 계속? 그래서 협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머리가 쭉 뼈쓸 겁니다. 진짜. 구치감에 그래야 2박 될 3일 좀 있어 보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술을 해봅시다. 다시 그러니까요. 시작합시다. 이러면서 시나리오 쫙 적고 그러면서 기소하고 재판하고. 예. 그러니까 박성준 의원이 그 어미준 검사한테 한 이야기인데 왜 시나리오를 씁니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얘기가 계속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이거는 검사들이
그 영장 그 사건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딱 빅피처를 그려놓은 다음에 예. 그러니까 오로지 그 타깃은 이재명 예. 대통령이잖아요. 예. 거기를 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지금 쳐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성준 의원 말하면서 제가 사건반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사건반장 소화돼 갖고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봤는데 완전 붕괴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서 또 JTBC의 사건반장이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나. 은근히 자랑하시던데. 왜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사건을 내가 뭐 네. 변호인이나 법률이나 아니지만 많이 다뤄봤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나도 예. 이 사건반장 오랜 앵커기 때문에 예. 검사 당신 못지않게 사건 알아. 예. 그러니까 당신 지금 시나리오 쓰는 거 아니냐? 막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흐뭇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정성호 장관은 지금 대장동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 가운데 2기 수사팀 9명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만시지탄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비정상이 정상화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나마 우리가 정권을 다시 되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들이 정말 억울한 일이었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녹취록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뭐 녹취록이 변형이 되거나 조작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무죄가 유죄로 또는 정말 기소할 것도 아닌데 기소하고 재판하고 탄압하고 그랬던 여러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는 조금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회복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정말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잘못된 시각들이 하나씩 저는 벗겨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국조특위에서는 박선원 의원이 그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에게 고발장을 쓰겠다. 그러니까 허정 그 부장이 고발장 쓰세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허정 증인 나와 보세요. 내가 방송에서 허정 부장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었죠? 뭐 듣지는 않고요. 그 기사난 것만 좀 몇 개 봤습니다. 그래요. 신용환 잘 알아요? 신용환이요? 예. 아니 모르면 간두고요. 그 대검 과학수사부장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4년 12월 3일 날 박근영에게 선관위 출동하라 지시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박근영은 왜 나보고 선관위 출동하라 그러는데 너는 어떠냐 하고 방첩사 대령한테 물어보죠? 저 잘못들 알고 계신데요. 그런 대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누구하고요? 박건영 과장하고 거기하고 그렇게 대화를 한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박건영 과장- 있고요. 박건영 그 제가 대령이- 정확히 그 모르겠습니다만 대령이 잠깐만 있어봐요. 박건영과 잠깐만 대화를 있어봐요. 예. 이제 처음이야. 이제 좀 많이 나올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건영 검사의 맞습니다. 예. 네? 과학 분석관 그러면 12월 3일 밤 10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대검찰청에 있었죠?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엄 선포되고 나서 예. 조금 있다가 저 사무실 나오라고 그래서 예. 나갔고 그래가지고 한 두어 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건영한테 지시를 했죠. 전혀 지시한 사실 그 없습니다. 박건영은 왜 출동을 합니까? 그 의원님 전혀 허위 사실이고요. 그거에 그러면은 대해서 방첩사 대령이 박건영 과장이 전화 와서 너는 출동 안 하냐? 나보고 선관위 출동하란다. 그렇게 대검에서 먼저 전화 왔다는데 그게 허위 사실이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면 내가 전화를 누가 먼저 했는지는 한 게 아니라요. 그런 대화를 아니,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허정 지금 특검에서도 전혀 들어봐요. 사실로 허정 부장이 그렇게 그걸 확인해 봤네. 예? 그죠? 네가 전화했냐 안 했냐, 내가 너한테 지시했냐 그걸 확인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요. 나중에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내막을 알았어요.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보위에 다 속기록도 남아 있고 하니까 예.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부장한테는 자꾸 다시 허위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의원님. 허 부장 여보세요. 의원님 그거 아닌 여보세요. 걸로 특검에서도 확인된 걸로 방첩사에 알고 있습니다. 정보위에 나와가지고 예. 대령이 증언한 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 대령 얘기를 알려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하겠습니다. 대령 전혀 좀 말도 안 되는 해줄게. 소리고 야. 전혀 황당무계한 소리입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수검에서 내가 충분히 밝힌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쓸 테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요. 고발장 쓰시고 그에 대한 그러니까 책임도 좀 들어보라고. 같이 져주십시오. 걱정하지 말아요. 예, 같이 자, 져주십시오. 책임도. 들어 이렇게 조용히 해. 자꾸 막 질문할 얘기하지 테니까 마십시오. 다른 질문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에 구글 책임을 좀 조용히 져주십시오.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 예. 자,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여보세요. 예, 예. 방첩사에 꼭 시간 좀 주십시오. 방첩사에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 예, 예. 방첩사에 대령이 나와가지고 그 대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대령은 전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 방첩사 대령 송재영 대령 말고 국정원에 모르고요. 방첩사 대령은 과학수사센터장입니다. 방첩사에 과학수사센터장이라 12월 3일 개업 났지 않습니까? 12월 5일 날도 대검에 회의 오기로 돼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락이 되죠. 아주 좋은 말을 했네. 12월 5일 날 서로 만나기로 된 거 아니요? 예? 12월 5일 날 만나기로 된 거 아니요? 그렇게 회의가 예정돼 있는 거 아니요? 포렌식 유관기관 회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 아는 사이죠. 아니 방첩사의 과학수사센터장하고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니 너무 황당하게 뭐가 황당해?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자기 변호가 아니라요. 너무 의원님도 너무 저렇게 황당하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아니 질문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 제가 개업날 출동했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은 여보세요. 얘기입니다. 네. 누가 허 부장이 출동했다 그래? 아니 내가 출동한 사실도 없고 대령이 송재영 대령이 예? 예. 송재영 대령이 방첩사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박건영 과장이 전화 와가지고 위에서 나보고 예? 성관이 출동하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출동 안 하냐? 그래서 알아보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송 대령이 박건영 검사에게 다시 전화해서 나도 출동하란다. 한 증언이 그대로 여기 6층에 그거 기록돼서 나와 있으니까 전혀 오픈돼 있어. 그러니까는 내가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알았어. 그럼 네. 내가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예예예. 아니 내가 고발할 테니까 그대로 두고 자 진짜 잘 고발 들어요. 책임을 질문하니까 고발하시- 들으라고. 아니 저도 좀 밝히고 아니 들어봐. 예, 아니 하십시오. 예예. 자, 말씀 그거 똑같이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날 비상경과 내란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뭐 23년형 받고 인생 망하고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불똥이 어디까지 튈 건가 지금 2차 종합특검이 계속해서 수사와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방어해서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도 끌려가서 재판받을 수 있겠다는 그 위기의식이 항상 검사들한테는 있을 것이고 그날의 비상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이 수년간 이루어진 것 같긴 한데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부역을 했느냐 그 범위를 지금 계속해서 확대해서 수사하고 있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예. 지방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가 예상외로 빨리 끝났습니다. 그러게요. 예,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그리고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단칼에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렇게요. 3명의 후보가 사실 과반이 안 되면 결선 가야 되는데 예. 둘 다 결선을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것도 참 대단하다. 사실 경기도는 좀 예측 외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결선 가면은 또 어떻게 1, 2 후보가 어떻게 2위, 3위 후보의 표를 합종 연행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추미애 의원의 그런 공고한 육선에 그리고 그동안의 검찰 개혁과 우리 민주당의 여러 가지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는 우리 지지자들이 확 몰아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는 사실은 경선이 본선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될 사람 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지자들이 한 번에 이왕이면 몰아주자. 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은 이러다가 결선 가는 거 아니야? 원래는 한 번에 끝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결선 가는 거 아니야?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조금 막판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그 차이를 정원호 후보와 점점 줄여가고 있었던 찰나였기 때문에 뚜껑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지지자들이 서울시는 오세훈 그리고 사실 서울 시민들이 많이 보수화됐기 때문에 여기는 쉽지 않은 선거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를 빠르게 정리를 해주고 오세훈에 대항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행정력과 일자라는 능력을 더 높이 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그런 우리 표밭과 경기도의 표밭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후보를 빠르게 결정해주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런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은 아마도 정원호 대 오세훈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경기가 궁금한데 경기는 추미애 대 물음표입니다. 이제 지금 국민의힘 예. 입장에서는 그 후보를 전혀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 이게 제일 재밌는 게 양향자 최고위원이 예, 공개석상에서 반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왜 나 안 뽑아주냐고. 열받을만 하지. 내가 진짜 경기도 나간다고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최고위원인데 우리 당원들이 날 최고위원을 만들어갖고 내가 AI 뭐 삼성 기업 전문 경영이 하면서 내가 정말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에 넘어왔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나를 안 쳐다봐. 열받으니까 최고위에서 그냥 확 질러버린 거잖아요. 예. 아, 그래갖고 좀 민망하더라고요. 예. 나 왜 공천 안 하고, 나 여기 있는데 왜 우리 당대표 장동혁이 나를 안 쳐다보냐고 막 얘기하는 거를 정말 이 당의 공천 과정이 해괴하다라고 최고위원이 얘기한 거잖아요. 아까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픽미요? 왜 나 안 뽑아줘? 하면서 양양자가 픽미업 하니까 옆에서 김재원 의원이 픽미 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양양자 의원이 픽미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픽미업을. 예. 근데 장동혁 대표나 그쪽 지도부는 지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정심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진작에 이렇게 출마할 사람들 최고위원 사퇴시켰어야 되는데 당원 당규 개정 안 한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제 불찰이니까 죄송합니다. 하고서 그렇게 정리해버렸잖아요. 지금 국힘은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에게 이렇게 SOS를 치고 있는 마당인데 예. 정작 두 사람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지선에 출마를 하면은 배지를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다음을 기약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경기도지사는 헌신을 해도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배지를 떼고 그냥 2년간 놀아야 돼요. 그 감수를 하겠냐고요. 예. 국민의힘이 지금 이 아사리판인데 그리고 이 지선이 폭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도부 체제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당내에서의 그런 주류가 재개편이 되거든요. 그때 배지를 떼고 있어? 그럼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내에서 내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면서 쫓겨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민의힘에서 배지를 달고 있어야 내가 그래서 수모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을 위해서 뭐 선당 후사의 정신 그런 거 없어요. 나만 살고 보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28년 총선에서 버티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모든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아사리판이고 국민들이 아유 지지할 수가 없네 하면서 지금 우수수수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경 학습원에 나온 그 기사인데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통일교 금품 의혹 무혐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조사해봤더니 나오는 것도 없고 무리한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날개 달았어요. 그러니까 날개 달았고 부산시장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래도 보수의 텃밭에서 보수가 집결할 수도 있고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 시각에서 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하고 정말 부산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남은 50여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픽미업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재밌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